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김호수 그러면 친정부 성향 검사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취임하는 날 대검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 그 얘기는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수사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윤석열 배제한 수사팀 얘기가 나오자마자 법무부에서도 그랬고요. 아마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당시에도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할 것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배제 수사팀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TV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그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어떤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TV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취재를 해서 뭐 거기에 나온 그 얘기가 있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2019년 9월 9일이죠. 그날 오후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 그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검에서는 강남일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이제 이른바 축하사절단으로 간 거죠. 가서 근데 조금 일찍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차관실에서 차 한잔을 했는데, 그때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한테, 자, 윤석열 검찰총장 그 조국 장관 수사는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된다. 장관으로 안 왔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장관으로 안 왔으면 모를까. 장관으로 왔으니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거는 언제 해명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나니까 9월 9일이라고 그랬죠. 9월 18일쯤에 국회 예결위 소위가 있는데, 제가 그것도 유튜브 해드린 적이 있죠. 그 소위에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에서 그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별도 수사팀이라는 것이 그냥 누가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럴 리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취재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시에 김호수 법무차관이 강남일 대검차장한테 얘기를 했고, 똑같은 얘기를 이성윤 검찰국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당시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인 한동훈 검사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겨레 TV 취재 결과는 당시 이 사실이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고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자, 조국을 임명해야 되겠으니까 조국을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왜냐면 조국 전 장관 패밀리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8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9일이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니까 수사가 한참 그 피치를 올리고 있을 때니까 이거 수사에 부담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김호수 당시 법무부 차관 개인의 생각일 수가 없는 거죠. 수사에 부담이 된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빼고 별도 수사팀을 만들자. 그 얘기는 결국 수사를 유야무야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와대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겨레 TV가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게 결국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 그럼 뭐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면 누구한테 보고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겠죠. 그럼 민정수석실에 그거는 이제 민정비서관한테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반부패 비서관한테 보고가 됐는지는 현재 명확하지가 않지만, 당시의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 그만두고 그 후임자였습니다. 제가 뭐 김종호 민정수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결국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가 직접 이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지금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본인이 사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거 아마 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청문회에 나가서 시인할 수가 없겠죠. 도저히. 이거 뭐 시인했다가는 난리가 날 테니까 아마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은 뭐 정권이 바뀌든가 아니면 이제 정권 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5월 13일이니까 5월 9일까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냐 10일까지가 임기냐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1년보다는 확실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1년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 즈음에 또 뭐 나올지 모르죠. 누군가가 이제 그 문제를 왜냐면 이게 이제 이성윤 지검장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하라. 뭐 내지는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 이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교체하라 뭐 이런 압박이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 글쎄요 뭐 휴가 냈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청와대의 누가 진두지휘를 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고 했느냐 하는 진상이 아마 이 정권 내에 드러날 가능성도 있겠다. 이게 닮은 꼴이죠. 유재수 감찰 무마하고 닮은 꼴입니다. 그렇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늘 항상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요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것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윤석열 배제 수사팀 이것도 결국은 그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서 조국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앞잡이 노릇을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간 그 일종의 검찰 쿠데타 이런 거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또 묘하게 아이러니하게도 한겨레 TV가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을 관해서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아마 좀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이 또 공익 제보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이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그 부분에 관해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 당시 법무부 차관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겨레TV에 보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겨레TV에서는 또 약간 화제성으로 이런 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검찰총장이 3명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무일,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지금 김호수 이렇게 되는데 묘하게도 이 3명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모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그 몰락을 재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정아 사건. 변양균 신정아 스캔들 이게 있었죠. 근데 그 수사팀이다. 한 수사팀에서 한 정권에서 연속으로 3명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화제성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뭐 조금 너무 좀 무리하게 이렇게 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2007년 신정아 스캔들 당시에 신정아 스캔들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정아 씨, 큐레이터죠. 미술관 큐레이터인 신정아 씨가 자기가 예일대 박사학위자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학력을 위조해서 여기저기 행사하고 다녔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최고 실세 중에 한 명이라는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에 접근을 해서 거기가 예일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을 해서 둘이 섹스 스캔들을 벌인 그런 사건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동국대 교수로도 가고 자기 그 미술관에 뭐 그림도 팔아먹고 뭐 이랬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불거져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당시 형사 5부장이 김호수입니다. 김호수 형사 5부장이요. 그러니까 중간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죠. 김호수 형사 5부장. 그래서 김호수 형사 5부장이 했는데 이 한겨레TV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 수사를 신정아 씨 수사를 윤대진 검사가 했답니다. 윤대진 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윤석열이 대윤, 윤대진이 소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는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거론한 적이 있었죠. 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워낙 친하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을 대윤, 윤대진을 소윤 이랬는데 신정아 스캔들 사건에 처음 수사할 때 담당 검사가 윤대진인데 신정아 씨가 검사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시에 변양균이라는 초실세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바꿔줬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다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대진 검사가 워낙 세게 수사 압박을 하니까 나 도저히 이 검사한테는 수사를 못 받겠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 바뀐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당시 서부지검 소속이 아니었는데 파견 검사로 서부지검에 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정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 검사로 가서 윤석열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소윤에서 대윤으로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보니까 윤석열이 더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정아가 손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바꿔달라 그래서 다시 윤대진 검사가 그 수사를 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간 지휘자가 형사5부장으로서 김호수였고요. 그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당시에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다고 합니다. 대검 중수부 1과장이 지휘했다. 그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 같은 것이 계속 기각되고 하니까 당시 정상면 검찰총장이 자 당신이 맡아서 총괄 지휘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무일 중수 1과장이 실질적으로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장을 수사 지휘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뭐 이게 이제 한겨레 TV 보도인데 글쎄요, 전 거기는 잘 안 믿어집니다. 이 부분은 왜 안 믿어지느냐면 대검 중수부에서 이런 식의 수사 지휘를 하는 건 형사부이기 때문에 형사부 수사 지휘는 대검 형사부장이 하죠. 그 다음에 설령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중수 1과장이 지휘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획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 밑에 수사기획관이 총괄 지휘를 하고요. 그 밑에 중수 1과장, 2과장, 3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수 1과장이 직접 수사 지휘했다? 그건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뭔가 신정아 수사팀에서 검찰총장 3명이 나왔다. 뭐 이거를 그런 식의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나왔나. 이거는 하여튼 조금 불투명해서 검증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어쨌든 요런 화제거리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자 문무일 그 다음에 윤석열 김호수 중간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수원 18기 그 다음에 김호수는 20기 윤석열은 23기 그런데 총장은 18기에서 23기로 갔다가 20기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신정아 여하튼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그 윤석열 배제 수사팀의 청와대 보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